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2.24%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좋은 모습입니다. 어제의 이 장대 음봉을 전부 감싸는 양봉의 출현이고요.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1,500억 정도 오랜만에 순매수로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아쉽죠. 코스피처럼 이 음봉을 전부 감싸 안으면서 이런 식으로 종가까지 위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요 정도만 해도 괜찮다. 2.38%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어제 제가 어, 어제 제가 지수를 개파락 후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바람을 말씀드렸는데, 그렇게 좀 돼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오늘 음봉을 뽑지 못하고, 왜냐면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. 어제는 또 그러니까 엊그제 뭐 다우는 5%대, 나스닥은 4%대 올랐다가 어제는 또 뭐 3%, 4%대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, 생각보다는 그렇게 개파락이 크지 않아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장 초반에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. 네, 일단은 상당히 다행인 모습이고요. 지금 연일 시장이 뭐 기본 하루에 2%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추세 타고 떨어졌다가 오를 때도 이런 식으로 오를 때는 오히려 매매하기가 좀 덜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요즘같이 급등락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시장은 뭔가 조금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매매가 꼬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을 좀 잘 유념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종배를 했거나 이미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누리기가 좋은 장이었을 거고, 아니면은 오늘 뭐 시초가 베팅 하신 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잖아요. 근데 뭐 조금 본인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, 왜냐하면 오늘같이 하루 종일 장이 변동성이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 종목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감이 들게 되겠죠. 그래서 뒤늦게 또 장 초반에 결단 내리지 못하고 좀 뒤늦게 뭐 이렇게 좀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. 근데 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어가면 좋겠지만, 요즘 같은 장은 하루 오르고 또 하루 오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괜히 소외감 느낀다고 추격 매수했다가 박자를 잘못하게 되면은 고점 매수, 뭐 저점에 손절하고 났더니 또 오르고, 이런 식으로 좀 리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리듬이 좀 안 맞다, 뭔가 좀 엇박자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 정도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관망하는 자세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 요즘 시장입니다. 일단은 뭐 코스닥도 오늘 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.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안에서 박스권 형태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나 뭐 이제 유럽 쪽은 이제 코로나의 확산세가 시작인 부분도 있겠지만, 또 오히려 중국을 비롯한 우리 이제 아시아 쪽 국가들은, 한국도 마찬가지고요. 어떻게 보면 또 선반영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좀 지수가 잡히고, 그 대신에 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당분간 좀 있을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가다가 좀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좀 방향을 위쪽으로 좀 트는 모습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. 근데 사실 어제 그 미장에서의 약간의 그 충격이라고 할까요? 금리를 0.5%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도 개파락하고 좀 뽑아주는 모습에서 저희 뭐 리딩반에서도 제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좀 취하지 않았고요. 저는 조금 더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하루 올랐다고 해서 또 기분 막 좋았다고 그 다음날 또 폭락하면 기분 안 좋았다가 이러지 마시고요. 항상 지금 시장은 최소한 비중 뭐 50% 이상은 가지고 가지 마시고,
매일매일 현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좀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확인이 충분히 더 필요한 시장입니다. 오늘 이제 뭐 하루 종일 장이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이제 테마주들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시세를 내는 모습은 아니었고요. 개별적으로 뭐 치료제 관련주 중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BC월드 제약, GH 신소재 뭐 요 정도 뭐 마크로젠도 장중에 잠깐 좀 반등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빠뜨렸네요. 엑세스바이오가 있었고요. 뭐 항체를 뭐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지금은 뭐 이제 개별적으로 치료제 쪽이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이고, 또 만약에 장이 안 좋게 되면 그때 또 움직이겠죠. 코로나 관련주들은 장이 좋을 때는 힘을 좀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장이 좋았고, 뭐 수급 종목들 쪽으로 좀 상승이 있었고요. 뭐 IT 반도체 쪽 이쪽 많이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좀 테마를 가지고 좀 섹터 자체가 움직였던 쪽은 자율주행 쪽이었습니다. 그래서 모바일 어플랜스가 거래 대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앤데 일단은 상한가를 잠궜고요. 장중에 좀 많이 풀렸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닫고 끝나는 모습인데, 뭐 이런 식으로 상가를 닫게 되면 갭을 좀 많이 못 띄우는 경향도 있어서 시간에까지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등주로 모트렉스, 그 다음에 뭐 라닉스, 에스모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승률이 좋진 않았습니다. 일단 자율주행차가 오늘 강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관심을 끌면서 시장 전체를 주도했던 테마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250억, 880억, 730억 이렇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, 지금 일봉상도 보시면 좀 이렇게 앞산에 막혀 있잖아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 모트렉스도 지금 좀 이렇게 앞산에 막혀 있고요. 뭐 라닉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쪽 자율주행 쪽이 정말 강하게 되려면 내일 한 번 더 시세를 좀 이 전고점 뚫고 내면서 뭐 이렇게 갭 띄우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뽑아내면서 거래 대금이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이 실려야 됩니다. 그러면서 시장에 더 오늘보다 좀 이슈 뭐 이렇게 좀 집중을 받아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매매해볼 만한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한진칼인데, 어제 사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고 원래 보통 추세를 타고 종목들이 가다가 추세의 끝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거래량 실리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린 도지 혹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봉이 형성이 되면 보통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한진칼도 물론 이렇게 다시 윗꼬리를 채워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96,000원을 넘길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내일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흐름이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채워가는 흐름이 나오면 장중에 단타는 가능해 보이지만 너무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윗꼬리를 채워가는 모습이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봉이 떨어지면 얘는 한 이틀 정도는 이 음봉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구간에서 혹은 오일선이 올라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뭐 코로나 쪽으로 좀 돌아오면요. 오늘 뭐 아무튼 치료제 쪽만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그 뉴스를 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측면이 있고요. 그다음에 진단 키트 쪽으로 제가 좀
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시젠이랑 이렇게 미코가 있었는데, 시젠 같은 경우는 아쉽네요. 저는 여기를 만약에 얘가 이 2017년의 저항대, 2018년의 저항대였던 이 4만 원을 시원하게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, 야, 이거 한번 매매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결국은 좀 못 들어주는 모습입니다. 맞고 떨어졌다고 봐야겠죠. 얘는 이 여기를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, 매매 대상으로 삼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. 미코도 마찬가지로 너무 조금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네요. 얘는 뭐 요 정도 가격대에서 좀 잡고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. 그리고 오늘 뭐 동양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역배열에 급하게 추세를 방향을 돌리는 급등이 나온 상태라서,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좀 너무 많이 터졌네요. 윗꼬리도 좀 많이 달았고,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얘는 여기를 만약에 오늘의 저점을 깨는 모습이 출현이 된다면 조금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얘는 아무리 봐줘도 요 가격대 1400원에서 뭐 1410원, 20원 요 가격대는 깨지 않고 이쪽에서 이 위쪽에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가격대를 깬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잠시 좀 제외했다가 뭐 1400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죠. 아무튼 얘는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좀 가격대를 지키고 유지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웰크론을 되게 지금 보고 있어요. 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딛고 올라온 다음에 오늘 갭을 좀 띄우길래 이렇게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. 이 구간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여기가 8,400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, 오늘 얘가 갭을 딱 띄우길래 이렇게 가는 모습도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기 갭 띄우고 8,400원대, 8,420원 구간 여기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 돌파 매매를 한번 할까 생각을 했는데, 갭 띄우고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. 하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음봉을 만들었는데 요 구간 안에서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죠. 그래서 얘는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. 어찌됐건 코로나 테마가 힘을 받으려면 시장이 약세여야 되고요. 강세일 때는 생각보다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여기를 넘긴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뭐 교육주는 일단은 대장인 아이스크림 매도가 조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느낌은 좀 있죠. 얘가 다른 종목들 좀 캐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 매도가 이제 단기 과열에 있을 때 애니눅률이 대장으로 치고 나오면서 모습을 보였는데, 얘도 이제 차트를 보면 아까 그 자율주행 쪽 애들이랑 좀 비슷하죠. 이렇게 딱 앞산에 막혀서 상한가가 끝나버렸고, 이거를 뚫어내지 못하니까 개파라 가면서 좀 이렇게 밀렸던 부분이 있었죠. 일단은 아이스크림 에도가 다시 좀 대장을 할 것 같고요. 거래대금도 그렇고 오늘 제일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흐름 이어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뭐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은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, 리딩반에서도 매수해서 일단 익절하고 좀 빠져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더 좀 많이 올랐네요. 제넥시는 조금 그렇고, 알테오젠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
종목으로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쪽에서 뭐 에코프로비엠 아주 그렇게 오늘 뭐 시장 대비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.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코스모학도 제가 좀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종목이었던 KH마텍, 저희 리딩반에서도 한 4차례, 4~5차례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. 그래서 이때 공략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고, 얘도 어제 뭐 엊그제 공략을 할까 되게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이에요. 근데 어제 이제 음봉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약간 모습을 이런 식으로,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면 이런 구간에선 종가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고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놨던 종목인데, 오늘 뭐 이제 좀 바로 가버렸죠. 조금 아쉽습니다. 얘는 뭐 조금 다시 조정을 받으면 진입 시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는 저의 최애 종목이죠. 그 다음에 네페스도 참 한 번쯤은 이 종목 공략해서 수익 내야 되는데 하는데, 자꾸 그 타이밍이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이 자꾸 안 맞아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쉽습니다. 정말 힘이 좋죠. 얘도 어제 음봉을 전부 감싸는 정말 힘이 좋은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, 뭐 네페스, 뭐 KH마텍 비롯해서 뭐 IT 반도체 쪽 이제 강했던 종목들은 뭐 시장이 여기서 뭐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흐름을 계속해서 쭉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, 저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저점을 다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좀 확신이 들 때 가장 먼저 저도 뭐 이제 IT 반도체 쪽, 거기다가 뭐 5G도 괜찮고요. 이렇게 이제 담아서 좀 들고 가려고.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사실 약세장이나 혼조세를 보일 때는 뭐 테마주나 뭐 짧게 매매하는 쪽으로 매매를 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,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굳이 너무 매매를 짧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 사서 쭉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, 물론 아직 시장이 뭐 확실히 저점을 뭐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, 항상 대비는 먼저 해놔야 어떤 시장이 그런 사인을 서서히 주지 않거든요. 어느 날 갑자기 딱 느낌이 오기 때문에 좀 관종들을 뽑아 놓고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당연히 반대로 시장이 여기서 저점을 잡지 못하고 뭐 혹시 또 한 번에 투매가 나왔을 때는 내가 뭐 어떤 종목을 좀 과대 낙폭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해볼지, 요런 이제 관심 종목도 좀 꾸려놓고 그렇게 좀 항상 준비하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오늘 리딩반은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이날 사서 좀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. 얘가 장이 막 그렇게 밀릴 때도 그렇게 뭐 계속해서 양봉을,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? 양봉을 계속 뽑아내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고,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강하다고 좀 볼 수 있겠죠. 어제는 뭐 갭 두고 밀려버렸지만 뭐 크게 추세 이탈하는 모습 아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홀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도 코로나 뭐 치료제 쪽 관련해서 엮일 수 있다라고 보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했고, 오늘 장중에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얘가 추세를 좀 유지하면, 일단 얘가 이제 급등할 때 어디서 매수했더라? 되게 오래전에 매수했군요. 아무튼 여기서 27일날 매수를 했고, 오늘 이제 급등하는데, 저는 사실 급등을 할 때 완전 이제 잡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오르지만, 뭐 SK바이오랜드는 그래도 뭐 시총이 뭐 한 3,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
이게 지금 3분봉이군요. 예를 들면 뭐 1분봉으로 내가 이렇게 보는데 봉 하나 한두 개로 1분봉짜리 한두 개로 뭐 예를 들면 한 10%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상승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상승을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쪽이 갑자기 뭐 이제 반짝 슈팅이 나왔다가 죽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. 근데 오늘 SK 바이오랜드처럼 슈팅이 너무 급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급하게 슈팅이 나온 만큼 조정도 급하게 주면서 완전히 반짝 슈팅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절반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추세를 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홀딩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너무 가팔랐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도 그냥 제가 매도 사인을 나가버렸습니다. 근데 얘가 뭐 일단은 일봉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.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일봉상에서는 모습이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저희 리딩받는 SK 바이오랜드를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했던 녀석이 그 최근에 보면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관련주인 에이텍을 에이텍도 있고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. 정다운도 관련주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에이텍이 지금 뭐 흐름은 가장 좋아 보여서 일단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. 10,000원을 좀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매수를 제가 권유드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안철수 테마주들도 뭔가 좀 꿈틀거리는 느낌이 있다. 특이한 거는 뭐 전통적인 대장주였던 써니전자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흐름이 이상하게 안랩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들 만큼 안랩도 괜찮습니다.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